만약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믿는 부모님이 핏기 없는 얼굴로 문 밖을 가리키며 저기 놈들이 와 라고 속삭인다면 당신은 과연 당신의 부모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호주 실번의 이 평화로운 베리 농장은 인간의 증발을 목격해요. 신용카드, 여권, 심지어 휴대폰까지 재단 위에 올리듯 던져두고 SUV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를 시작하죠. 만약 당신의 가족이 오늘 밤 지갑도 버린 채 당장 차에 타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떡하실 건가요? 전 이 탈출에서 기괴함을 발견해요. 이건 여행이 아니라 실체 없는 그림자를 피하려는 집단적 공황 상태였거든요. 질주 24시간 만에 첫 번째 조각이 떨어져 나가요. 아들 미첼은 가장 먼저 베서스트 근처에서 차를 버리고 이탈하죠. 하지만 나머지 가족은 멈추지 않아요. 뉴사우스 웨일즈주까지 800km를 넘게 미친 듯이 질주해요. 이틀이 지난 수요일, 두 딸마저 부모의 곁을 떠나요. 엘라는 집으로 향했지만 리아나는 발견 당시 기괴할 정도로 몸이 굳어버린 긴장증 상태였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는, 살아있지만 영혼의 결손이 일어난 상태죠. 무엇이 이들을 서로에게서 도망치게 했을까요? 그건 부모라는 울타리가 가장 거대한 공포의 발원지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주말 사이 어머니 자코바는 야스 병원에서, 아버지 마크는 노숙자처럼 길을 헤매다 발견되며 이 질주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여기서부터죠. 발견된 그들의 몸엔 어떤 외부의 침입도 붉은 흔적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을 800km나 밀어붙인 그 보이지 않는 가해자는 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평화로운 베리 농장을 지옥으로 바꾼 그 존재 말이에요. 수사팀이 가장 먼저 뒤진 건 이들의 뒷모습이었어요. 연 매출 수십억. 남 부러울 것 없는 이 부유한 가족 뒤에 검은 그림자가 붙은 게 아닐까? 원한 관계? 아니면 억 단위의 빚? 아니면 또 은밀하게 의뢰된 영구적 결손에 대한 위협까지. 만약 당신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누군가 그걸 뺏으려 한다는 공포가 일상이 된다면 어떨까요? 프로파일러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도주가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왕관이 이들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죠. 외부의 침입자가 없었다면 혹시 내부의 오염은 아니었을까요? 경찰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베리 농장의 흙부터 주방에 남겨진 음식까지, 혹시 집단적인 환각을 일으킬 독극물이나 사이비 종교의 세뇌의 흔적이 있었나 확인을 했죠. 하지만 결과는 깨끗했어요. 약물도, 술도, 그리고 기괴한 종교의 징후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들을 추격한 실체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800km를 쫓아온 건 쇠파이프를 든 개안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뇌세포 사이를 흐르던 가상의 적이었던 거죠. 범인이 없는데 피해자만 가득한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이건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를 파괴한 내부 붕괴에 가까워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들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일이 맞을까요? 가족 5명이 동시에 똑같은 유령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면 그건 더 이상 착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포식자가 남긴 다음 발자국은 이제 그들의 집단 정신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해요. 자, 이제 이 가족의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끔찍한 전염의 기록을 열어볼 시간이에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약물도 술도 아무것도 없는 이 멀쩡한 성인 5명의 뇌가 한순간에 마비되는 거 말이에요. 이건 물리적인 테러가 아니라 정신적 바이러스의 침투였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공유 정신병이라고 불러요. 누군가 한 명의 뇌에서 시작된 우릴 몰살하려 한다는 그 끔찍한 망상이 공기 중의 입자처럼 가족들의 눈과 귀로 전염이 된 거죠. 만약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믿는 부모님이
핏기 없는 얼굴로 문 밖을 가리키며 저기 놈들이 와 라고 속삭인다면 당신은 과연 당신의 부모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심리 분석가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고립된 시스템의 비극이에요. 거대한 농장을 운영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부모가 극도의 공포를 보이자 자녀들의 뇌는 이성 대신 생존 본능을 선택한 거죠. 엄마 아빠가 저럴 정도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이성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리더의 붕괴는 곧 조직의 전멸을 의미하니까요. 특히 이 사건의 가장 소름 돋는 반전은 그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연결에 있어요. 가족 중 유일하게 현실의 끈을 놓지 않으려던 아들 미첼이 몰래 폰을 챙겼거든요. 하지만 그걸 발견한 아버지는 광기에 찬 눈으로 소리를 질러요. 그게 우릴 죽일 거야. GPS로 위치가 다 노출되고 있어. 라며 창밖으로 폰을 던져버리죠. 그들이 모든 통신 수단을 버린 건 추적당할까봐 무서워하는 가상의 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멍청한 몸부림이었던 셈이죠. 이성의 불빛이 꺼진 차는 암흑 속으로 더 깊이 질주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폰을 던져버린 그 순간 가족들의 얼굴엔 공포가 아닌 기괴함, 안도감이 스쳤다고 합니다. 이미 그들에게 폰은 세상과의 연결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알리는 신호기였던 걸까요? 자, 이제 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진짜 이유, 그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게요. 광기 어린 질주는 멈췄고 고속도로를 메웠던 먼지도 이제 가라앉았어요. 약 1600km의 사투 끝에 5 식구 모두 기적적으로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몸은 돌아왔지만 그들의 영혼도 과연 온전하게 돌아왔을까요? 병원 문을 나선 그들은 다시 베리나무 사이로 흩어져 예전처럼 묵묵히 흙을 만지기 시작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요. 경찰들은 이 상황이 당혹스럽기만 해요. 투입된 수천 명의 인력과 헬기, 그리고 막대한 비용. 하지만 누구도 기소할 수 없었죠. 심지어 생존을 위해 남의 차량을 절도했던 두 딸조차 극심한 심리적 압박이라는 면죄부를 받고 풀려났어요. 법조차 이 거대한 집단 환각 앞에서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아버린 셈이죠. 우리는 미치지 않았어요. 미첼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며 덧붙였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누군가 뒤에서 자신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믿었다고요. 결국 이 비극의 결론은 가짜 진실이 진짜 현실을 집어삼킨 참사였던 거예요. 뇌가 만들어낸 허상의 괴물이 1600km의 실제 않은 비극을 비웃으며 완성한 거죠. 프로파일러로서 전 이 가족의 뒷모습에서 우리들의 그림자를 봐요. 단절된 소통과 극도로 압박이 독이 되었을 때 누구든 그들처럼 고속도로 위로 내던져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모든 게 평화로워 보이나요? 만약 오늘 밤 당신의 가족 중 한 명이 문을 잠그면서 저들이 아직 우리 마당에 숨어 있어 라고 속삭인다면 당신은 그 눈을 보고 아니야 라고 확신하며 잠들 수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장 따뜻하고도 위험한 울타리, 트롬프 일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듣는 스릴러였어요. 좋은 밤 되세요.